전지훈 선수가 왔어요. 맞습니다. 네, 열기가 대단합니다. 한국생명은 아직 공격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투투쿠. 네,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에서 이긴 김연경. 올라갑니다. 빅토리아. 한 차례 걸렸습니다. 두 번째. 제자리 감아치는 황민경. 쉽진 않아요. 넘어갑니다. 직접 때립니다. 수비 됐어요. 김채원 리베로 감각 좋습니다. 다시 흥국생명의 찬스볼입니다. 이동 빠릅니다. 네. 성공입니다. 스피드도 있고 7대3으로 앞서 있는 흥국생명. 정윤주의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황민경 블로킹! 블로킹. 막힙니다. 중앙에서 가져가는 압도적인 블로킹도 좋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공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서브 어렵게 살립니다. 갑니다. 한 손 수비 굉장한 디그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김연경. 자, 황민경 역시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육서영 연타. 반격 이어갈까요? 왼쪽 김연경 네.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팅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브의 정확도가 있어요.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범실이에요. 이 범실은 좀 아쉽네요. 네, 그런 모습이 이번 시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윤주 아직도 서브 넣고 있나요? 자, 수비까지 해줍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황민경. 수비 집중력이 정말 좋습니다. 하이볼 강타! 네. 김연경! 쓸만도 한데 지금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흥국생명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정윤주 올라갑니다. 왼쪽 고희정 선수가 들어온 IBK. 여기서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요? 뚫어냅니다. 빅토리아. 치는 선수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조금 짧아요. 올라갑니다. 왼쪽에 김연경. 고희정 선수의 수비입니다. 빅토리아 블로킹! 피치가 막았습니다. 기업은행에 올라갈 기회를 블로킹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크게 앞서 있는 흥국생명. 올라갑니다. 오른쪽입니다. 빅토리아 선수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코스가 좋아요. 서브 득점. 오늘 13득점을 하면 5,000득점이 되는 김연경인데 답을 만듭니다. 투투쿠 선수입니다. 리시브 불안한 IBK. 흥국생명 다시 한번 반격 기회입니다. 가운데 백어택! 자, 천신통이 받았고요. 빅토리아의 공격.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연결이 불안합니다. 크게 앞서가고 있는 흥국생명. 김채원 리베로 아무도 없어요. 무너집니다. 팀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포인트에 몰려있는 IBK. 흥국생명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누가? 정윤주. 끝냅니다. 22분 만에 1세트 종료. 자, 빠른 판단, 확실한 공격이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투투쿠 짧게 빅토리아가 몸을 굽혀서 받고 있습니다. 블로킹입니다. 김연경. 가운데 올라갔을 때 김연경 선수가 깊숙하게 따라오면서 같이 참가를 해줬고 흥국생명 9대9 동점. 리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빅토리아인데요. 이번엔 수비로 살립니다. 반격의 투투쿠 역전입니다. 시브에 상관없이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천신통 선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방향만 바꿔줍니다. 빅토리아의 센스입니다. 김연경, 이군, 피치. 넘깁니다. 다시 공격. 범실입니다. 맞았죠. 네. 천신통 뛰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혼자서 맡고 있는 피치. 바운드 시킵니다. 반격의 흥국생명. 높이 올라갑니다. 수비. 김연경 수비 좋아요. 반격의 투투쿠 연타. 자, 누가 끝낼까요? 스파이커! 수비 됐죠? 자, 연이은 수비가 나옵니다. 김연경이 받고 신현경이 올립니다. 다시 IBK의 찬스볼. 강타! 이것마저 살리고 있습니다. 끝낼까요? 정윤주. 자, 막혔습니다. 다시 흥국생명 이동합니다. 피치! 아본단자가 손을 높이 듭니다. 2세트 치열합니다. 올라갑니다. 제대로 안 맞았어요.
왼쪽 육서영. 빠르게 C로 김연경 네. 성공입니다. 자, 지금은 신현경 선수의 일단 첫 번째 수비가 네. 굉장히 좋았고. 육서영에게 이동합니다. 나이스 플레이예요. 네, 깔끔합니다. 19대 19. 올라갑니다. 오른쪽 성공입니다. 토토쿠 20점에 먼저 갑니다. 자, 이소영의 서브 일단 리시브가 돼야 되겠죠. 김수지 먼저 뜹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성공입니다. 네. 김연경 11대 23. 올라갑니다. 가운데 빅토리아. 자, 바운드 됐습니다. 왼쪽 정윤주 블로킹. 자, 이렇게 세 명이 블로킹을 뜨고 난 이후의 연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혜인 선수의 서브입니다. 한 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IBK. 김연경이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토토쿠의 공격 성공입니다. 세 포인트의 흥국생명 24대 22. 세 포인트. IBK 왼쪽입니다. 육서영. 올라갑니다. 빅토리아 스파이커. 다시 한 점 차. 저기에 일단 피치 선수가 있습니다. 이고은의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운데 토토코. 수비됐어요. 자, 동점 기회입니다. 동점 기회입니다. 블로킹! 세트를 끝냅니다. 피치가 블로킹으로 치열했던 이 세트를 끝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김연경 성공입니다. 마침내 5천 득점. 여섯 번째 황현주, 양효진, 정대영, 한송이, 박정화에 이어서 5천 득점을 달성하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7대 8. 대각선 아웃입니다. 네, 연속 범실이에요. IBK 육서영 블로킹. 정윤주. 조금은 낮습니다. 예. 자, 또다시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쳐냅니다. 육서영. 네, 자신감 있는 공격입니다.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잘 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 블로킹입니다. 네. 이주아. 1대1 상황에서 잡았을 때 쾌감이 빠르게 쏴줍니다. 바운드 시켰습니다. 한국생명 점프 토스로 붙여줍니다. 왼손에 김연경. 빅토리아, 김학영. 가운데 낮아요. 제자리에서 밀어칩니다. 안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서브 좋아요. 한국생명의 공격 기회입니다. 왼쪽 김연경 짧게. 미들랠리에 대한 판독인데요. 고희정 선수가 수비할 때 라이트 쪽으로 짧게. 이군 가운데 후위 투투쿠. 빅토리아 손을 뻗어봅니다. 2단 공격 성공입니다. 이군 직접 해결. 이 공격 욕심이 신장에 비해 많이 좀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4. 김채원 밀어줍니다. 빠르게 빅토리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런 건 충분히 시간은 있었는데요. 한국 선수입니다. 20대 14입니다. 스코어 차이를 점점 벌리고 있는 흥국생명. 자, 연결이 좋지 않아요. 호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반격입니다. 네. 크로스코트에 꽂아버립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붙었습니다. 힘있게 밀어칩니다. 빅토리아 22대 17. 자, 육서영 어려운 볼인데요.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한국생명의 공격. 투투쿠 라인 잘 안쪽. 때려줬어요. 네. 한국생명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붙여줍니다. 정윤주 짧게. IBK의 반격. 오른쪽 빅토리아 블로킹. 나이스 끝납니다. 흥국생명 개막 94연승을 질주합니다. 자, 2라운드 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 내내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본인들의 장점이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10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경기를 리드했는데요. 투투크 선수가 16득점, 김연경 선수가 14득점으로 활약합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 빅토리아 선수가 19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팀은 4연패에 빠집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13일에 금요일 함께할 스팸은요.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금요일에 펼쳐진 두 경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흥국생명이 창단 1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집중 분석에 앞서서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오늘 정말 흥국생명의 겹경사가 있었는데요. 이 팀 최초의 기록과 함께 김연경 선수가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축하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후배로서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언니 너무 멋져요. 네, 경기 전에 5,000득점까지 13득점이 좀 남았었는데 3세트의 오픈 공격으로 21경기 만에 5,000득점에 달성을 했고요. 또 최소 경기 5,000득점 기록은 박정아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기도 무려 116경기나 단축을 시켰습니다. 221경기 만에 5,000득점을 한 거면 경기당 23득점인데 거의 뭐 외국인 선수급 활약이었고 또 멋있고 대단한데 또 개인 기록보다는 팀 기록을 중시하는 타입이라 좀 무덤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본 김연경 선수는 좀 배울 점이 많은 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경기를 같이 뛴 모든 선수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뭐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이고 또 몸 관리, 뭐 재활이나 좀 모든 것을 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설선수범의 아이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칭찬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주민 시간에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말 코트에 서 있는 시간에는 김연경 선수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 만큼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또 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김연경 선수의 대기록을 빛내주기 위해서 흥국생명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휴식이 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좀 초반에는 몸도 좀 무겁고 또 모든 선수가 좀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후에는 좀 발휘해서 승리를 좀 챙겼고요. 또 아분당자 감독이 경기 전에 뭐 브로킹, 수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도 좀 다 잘 됐습니다. 뭐 수비는 물론이고 블로킹도 10개를 또 우세했고요. 공격 성공률도 42%로 압도하면서 팀 창단 최다 14연승에 좀 성공을 했고 또 이로써 팀 역사를 좀 새로 쓰게 됐는데 가장 큰 원동력을 좀 꼽자면 아분단자 감독이 MVP로 꼽은 선수죠. 이고은 선수인데 이고은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팀 연결 좀 미스가 좀 줄고 또 매끄러워지면서 확실히 좀 팀 플레이 안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또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도 좀 크고 또 창단 최다 연승 넘어서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경기가 정관장이랑 현대건설전이거든요. 또 이 두 팀을 꺾고 또 새 역사를 쓸지 좀 기대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말 이 팀도 그렇고요.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팀 최초의 기록과 함께 김연경 선수의 대기록까지 나왔던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현재까지 순입니다. 선두 흥국생명이 파죽의 14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40점에 선착합니다. 한편 4위 IBK 기업은행 4연패에 빠집니다. 아니 오늘 정확하게 주라고. 아니 정말 B수고 C수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주라고. 오늘 공격할 수 있게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김호철 감독이 세터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네. 세터가 먼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흥국생명이 이 팀 창단 최초로 14연승을 달렸습니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공인 선수죠.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14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기록이니까 연승 소감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서 경기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된 것 같고 뭐 선수들이 다 경기에 그렇게 또 집중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연승 느낌 많은 이숙자 위원이 질문 좀 해주세요. 네. 14연승 이 경기 외적으로 우리가 연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뭐 주장 김주지 선수가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끈다는 표현이 좀 선수들이 좀 느슨할 수 있을 때 좀 선수들한테 좀 다독이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또 뭐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팀을 잘 하나로 뭉치게끔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새 인터뷰를 보면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주변 선수들을 많이 챙기잖아요. 네. 컨셉인가요? 아니 내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이번 시즌 뭐 같아요? 다 나쁘지 않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 오늘도 네, 5천 득점 네, 기록 최소 경기. 경기 네. 득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항상 뭐 제 앞에는 양우진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같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경기 내용 인상적이었던 것은 1세트부터 이제 상대에게 좀 여지를 안 준다 그래야 되나요? 좀 상대를 완전히 이제 숨통을 조이는 그런 경기력, 주도권 잡기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네.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네, 경기 잘 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이번 경기 준비 많이 했고 또 상대가 저번 경기 저희가 3대2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느슨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자. 그래서 서브부터 조금씩 더 디테일한 부분들 많이 준비했고요. 또 상대가 어떻게 점유율이 많이 가져갈지 뭐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이번 경기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승리까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행복하기는 할 텐데 이게 이긴다고 뭐 안 힘들거나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좋은 거는 너무 많이 보였으니까 네. 가장 걱정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이제 연승을 많이 하는 팀들은 분위기가 좋은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경기가 만약에 연승이 이제 끊어졌을 때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그걸 또 잘 극복해서 이겨낼지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당연히 지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비디오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개선하려고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퇴 안 하고 이제 올해 계속 하다 보니까 뭐 14연승도 하게 되고 5천 네. 득점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경기 이제 15연승을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예, 각오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 정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또 어려운 경기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 잘 준비해서 뭐 연승도 연승이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들이 그 올스타전 기대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춘천에서 1월 4일에 있는데 네, 올스타전 이번에 또 다른 때랑 다르게 좀 재밌게 좀 팀이 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 선수들하고도 좀 이렇게 다른 팀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진짜 올스타다운 올스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사실 이벤트성이기는 한데 조금 이기고 싶다라는 또 승부욕이 조금 돋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춘천으로 오셔서 올스타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경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 가연경 데이입니다. 김연경 선수로 시작해서 김연경 선수로 끝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좀 그런 시간이죠. 네, 여자부에선 6번째고 역대 최소 경기로 5천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수 김연경 선수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작진들이 특히 작가님들이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 기록하거든요. 특히 김연경 선수는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에서 5천 득점 달성했다고 자막까지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김연경 선수 프로필 보면 저희가 가장 놀라는 점 있죠. 생년월일이 나오는데 만 36세라고 숫자가 나오는데 이 나이를 도저히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수가 데뷔 시즌 영상이랑 지금이랑 특히 다른 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뷔 시즌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눈 크게 뜨고 우리 다 함께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데뷔 시즌부터 이 선수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했고요. 수비도 좀 대단했습니다. 일단 정말 귀한 영상이네요.
이 뭐가 풋풋함이 달라졌나요? 그대로 느껴지는데 점프력도 정말 여전하고요. 그러니까요. 유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머리 짧은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스타일만 조금 다른 김연경 선수가 정말 20년 가까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얼굴 보세요, 지금. 그대로고 점프도 보실까요? 점프도 저는 데뷔 시즌이랑 크게 달라진 점을 모르겠고 이게 지금 16년 전 영상과 지금 영상인데 점프 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깨 스윙도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깨가 엄청 통증이 있을 텐데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데뷔 시즌부터 이 선수는 엄청난 폭발력 그리고 수비도 만점으로 수비 실력까지 갖춘 선수여서 국내 무대가 좀 좁다 이렇게 평가받은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실력도 외모도 방부제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데뷔 시즌부터 막 한 경기에 40점씩 꽂아놓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는데 이 선수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데뷔 시즌인 2005-2006 시즌에 2006년 1월 22일 KTNG를 상대로 44득점 1위 기록이고요. 2위 기록도 김연경 선수가 세운 기록입니다. 43득점을 기록해서 아직까지도 국내 선수들이 이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데뷔 시즌 수상 내역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역대 2호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했고 저 다 읽기가 좀 숨찰 정도인데 읽어볼게요. 네. 신인 선수상을 포함해서 총 7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올스타전에서 서브 퀸이라는 상, 그러니까 상이라는 상은 다 석권했고 역대 월간 라운드 MVP 13회, 정규리그 MVP 6회, 챔프전 MVP 3회, 베스트 7 3회, 공격상 3회, 저 제대로 읽고 있나 모르겠어요. 서브상 2회 했고요. 득점상 1회 등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또 우리 남아있어요. 대단한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대단하다 못해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부문부터 달성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달성 기록 저 글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첫 부문부터 놀라운데 이제 선수들이 되게 좀 한 경기에서 후위 득점 3개 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점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후위 득점 100개 돌파를 데뷔 시즌 첫 시즌 12경기 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100득점을 12경기 만에 했는데 12경기에 111득점을 했거든요. 후위 득점을. 그러니까 평균을 따져보면 경기당 9.25 득점을 했어요. 후위 득점으로. 네. 그래서 이걸 성공하기까지 몇 번 시도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눈물겹죠. 그리고 바로 아래 항목에 보면 경기당 평균 27득점으로 500득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단 19경기 만에. 얼마나 때려냈는지를 볼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이 500득점을 돌파했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엄청난 공격력이죠. 그래서 데뷔 시즌에 이런 달성 기록을 세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데뷔 시즌에.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박주미 기자의 목이 다 타들어갈 정도로 이어진 이 수상 내역과 정말 엄청난 기록들인데요. 김유리 위원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요. 좀 이런 대기록들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고요. 또 제가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그 기억조차 좀 영광스럽습니다. 확실히 좀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선수로 이미 좀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6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데뷔 시즌과 거의 흡사한 그런 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데뷔 시즌부터 정말 남달랐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김연경 선수인데요. 만 36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가연경의 원동력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김유리 위원이 언급도 해줬습니다. 엄청난 자기 관리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프로 데뷔 19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그 20년 차가 됐는데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해, 매달, 매 순간 자기가 뒤처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 흐름도 잘 알고 있고 배구 외적인 것도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해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딱 목표를 세우면 자기가 꼭 이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달성을 꼭 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원동력이 또 몇 년 전부터죠.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게 비시즌 기간의 짧은 휴가 기간에도 본인이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재활이나 트레이닝 시스템이 좋은 곳에 가서 그곳이 꼭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재활 트레이닝 그 현장의 센터에 가서 몸을 만들어 옵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나에게 몸을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전에 우승을 놓친 아쉬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코치진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과 이게 왜 우리가 우승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실패를 하지 말자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제대로 벼르고 나온 느낌이 있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첫 시간에도 이 흥국생명이 올 시즌에는 제대로 분석하고 나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단의 체력 회복 시스템이 확실히 올 시즌에는 김연경 선수가 이 나이를 잊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준비된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올해 그래서 1라운드 전승을 했을 때 훈련이 어떻게 이제 체력 회복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졌는지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단에서 흔쾌히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취재를 허락을 해줬고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다녀왔는데 그 회복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이 전문 코치진들께서 이게 다 허락을 해줬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팔 암밴드 하고 있고 그 조끼를 입고 경기 때 내내 이 선수들이 심박수 그리고 뭐 피로도 같은 것들을 다 측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경기 내내 측정된 것들이 모니터에 컴퓨터에 다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것이 경기 다음 날이면 저 두 분께서 경기 영상에 나온 그 두 분께서 철저히 분석을 한답니다. 그게 선수들이 다 있고요. 선수마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평균 3시간 정도, 길게는 한 5시간 있답니다. 5시간 정도 분석을 해서 이 선수가 이 경기 때 너무 많이 피로도가 쌓여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회복만 하게, 혹은 이 선수는 오늘 뭐 운동을 해도 되겠어? 훈련을 해도 되겠어? 이렇게 서로 분석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분석을 해서 체력 컨디셔닝을 아주 꼼꼼히 한답니다. 그래서 이 김연경 선수가 아직까지도 경기를 이렇게 뛸 수 있고 최소 경기로 5,000 득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구단까지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 팀의 우승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걸 쏟아붓는 덕분에 정말 팀의 부상 선수도 가장 적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가 너무나 그동안에는 혼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시즌 끝까지 잘 이 체력을 유지하면서 결정력을 갖출 수 있게 정현주 선수를 비롯해서 김다운 선수도 갖추고 있고 체력을 유지하면서 결정력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돕고 있고요. 구단에서도 감독 코치들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워 거포 GS 칼텍스의 문지훈 선수도 영입을 했잖아요. 이 선수는 아까 경기 전에 아본단자 감독도 계속 얘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인데 정윤주 선수와 스타일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그리고 결정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꼭 영입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구단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인 투자도 했죠. 그래서 아마 올 시즌은 정말 지난 시즌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팀의 우승을 위한 정말 큰 그림에서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흥국생명입니다. 문지훈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김유리 위원이 또 문지훈 선수 좀 친분이 있잖아요. 혹시 그 트레이드 소식 이후에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했던 걸 적어왔는데요. 네, 같은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또 있었다 해가지고 또 오자마자 악수하고 포옹하고 반겨줬고요. 또 짐도 옮겨주고 또 팀이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는지 그것도 얘기해줬고, 또 제가 또 제 생각에는 문지훈 선수가 일단 최하위 팀에서 1위인 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다. 또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지훈 선수가 또 팀이 우승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또 큰 보탬이 되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맘먹고 제대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 주민해봤던 이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인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9연패를 끊어내려는 GS 칼텍스가 먼저 올 시즌 유일하게 승리했던 상대죠. 페퍼저축은행을 만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50대 50이었습니다. 스팸의 절반은 페퍼저축은행을, 나머지 절반은 GS 칼텍스를 선택하면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스페셜 V의 로컬 룰이죠. 50대 50이 나오면 이 스페셜 V에 함께 하고 있는 스팸이 자신의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김유리 위원은 누굴 선택했죠? 저는 GS 칼텍스를 선택했는데요. 네. 뭐 예전 소속팀이라서 뭐 편드는 건 아니고 네. 실바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인데 지난 수요일에 한국도로공사전에서 부상을 좀 털고 복귀한 실바 선수가 뭐 비록 팀은 좀 풀세트 끝에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개인 최다 40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두 팀의 직접 맞대결에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한 상황에서 신인 이주아 선수죠. 거의 뭐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좀 했었고 또 직전 경기에서도 17득점에 50% 성공률 기록을 했는데 뭐 어리기는 하지만 이주아 선수가 이렇게 실바 선수를 도와서 득점에 좀 가담을 해준다면 뭐 실바 선수의 체력 안배나 모든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좀 그날 실바 선수의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았잖아요. 54%였거든요. 이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좀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 또 실바 선수의 한 명으로만 풀어가면은 또 다른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잘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바 선수가 돌아온 만큼 GS 칼텍스는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싶을 텐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최근 5연승과 함께 KB 손해보험 상대 10연승에 도전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현대캐피탈이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박주미 기자의 선택 역시 공개됐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거다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아마도 현대캐피탈을 꼽은 이유는 공격의 출발인 서브가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강서브를 가진 팀이죠. 현대캐피탈은 서브 1위 팀입니다. 올 시즌 현대캐피탈을 얘기할 때 서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세트당 서브 1.5개로 압도적 1위 팀이고 이제 서브로 일단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데 최근 레오나 이게 심펑 선수가 공격수들이 좀 컨디션이 떨어져서 좀 부진해도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나 패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공교롭게도 KB 손해보험이 리시브가 취약한 팀입니다. 리시브 부분에서는 효율이 30% 그리고 6위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을 승리로 좀 꼽은 게 있고요. 국가대표 세터 황태기도 있고 국가대표 공격수 나경복 선수도 있지만 배구에서 결정적 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리시브이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으로서는 이 리시브가 조효율인 점은 좀 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KB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연승을 만들면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과연 현대캐피탈의 이 연승 행진을 막아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KBSN 스포츠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의 남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 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미래에셋증권 연금엔 룰이 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한다. 디지털로 앞서간다. 미래를 보는 눈이 있다. 수익률이 바뀐다.
미래를 바꾸는 장기 수익률 미래에셋증권.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포텐. 약이랑 다르죠? 밤에도 안 깨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DB의 보험으로, 금융으로, 반도체로 미래를 앞당기는 꿈. 그 꿈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람, 그곳에 DB의 꿈이 있다. DB. 전국민 최애 치킨, 굽네 고추바사삭. 안 먹어본 사람 없을걸요? 겉은 바사삭, 속은 촉촉한 오븐 치킨의 진수. 깔끔 매콤한 맛에 푹 빠져버릴 거예요. 건강한 오븐 치킨, 굽네 고추바사삭. 혁신의 상징이 된 메이드 인 코리아.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지만 그 세상을 바꾼 것은 기업, 기업,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멈추지 않는 위대한 기업. 그 옆에 IBK 기업은행. 왜 도드라만 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아니 표정 왜 그래? 사실은 제가 치질 왜 참어? 일만 커져. 쉿, 작게 말해요. 먹는 약 치센 있잖아. 정말 편해.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 치질 키우지 말고 먹는 약 치센. 약이라 다르긴 다르네요. 나의 금융 플랜에 맞춰 좋은 차를 바로 찾으니까. 계획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KB 차차차. 이치는 생활이야. 지금 시작해. 대한민국 인문약 판매 1위. 이치는 생활이다. 이치. 어떡하지? 해줘도네? 걱정 마. 나 박세리야. 와, 골프 선수예요? 나 K스포츠 크리에이터. 누구도 상상 못한 K만의 창작 플레이. 감기 N? 한코리아. 감기 N? 한코리아. 감기 N? 한코리아. 감기 없는 코리아. 모두의 감기약 판콜. 반코리아. 혁신의 상징이 된 메이드 인 코리아.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 말하지만 그 세상을 바꾼 것은 기업, 기업, 기업입니다. 대한민국에 멈추지 않는 위대한 기업. 그 옆에 IBK 기업은행. 이어서 2024-2025 스페셜 V가 방송됩니다. 문지훈 선수가 왔어요. 맞습니다. 네, 열기가 대단합니다. 한국생명은 아직 공격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라갑니다. 투투쿠. 네,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런 호흡이 굉장히 좋습니다. 게임에서 이긴 김연경. 올라갑니다. 빅토리아. 한 차례 걸렸습니다. 두 번째. 제자리 감아치는 황민경. 쉽진 않아요. 넘어갑니다. 직접 때립니다. 수비 됐어요. 김채원 리베로 감각 좋습니다. 다시 흥국생명의 찬스볼입니다. 이동 빠릅니다. 네. 성공입니다. 스피드도 있고 7대3으로 앞서 있는 흥국생명. 정윤주의 서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황민경 블로킹! 블로킹. 막힙니다. 중앙에서 가져가는 압도적인 블로킹도 좋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공격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강서브 어렵게 살립니다. 갑니다. 한 손 수비 굉장한 디그가 나왔습니다. 왼쪽에서 김연경. 자, 황민경 역시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육서영 연타. 반격 이어갈까요? 왼쪽 김연경 네.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세팅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브의 정확도가 있어요. 네트 맞고 넘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자, 범실이에요. 이 범실은 좀 아쉽네요. 네, 그런 모습이 이번 시즌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윤주 아직도 서브 넣고 있나요?
자, 수비까지 해줍니다. 올라갑니다. 왼쪽 황민경. 수비 집중력이 정말 좋습니다. 하이볼 카운터! 김연경! 필만도 한데 좀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흥국생명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정윤주 올라갑니다. 왼쪽 고희정 선수가 들어온 IBK. 여기서 흐름을 끊을 수 있을까요? 뚫어냅니다. 빅토리아. 치대는 선수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 조금 짧아요. 올라갑니다. 왼쪽에 김연경. 고희정 선수의 수비입니다. 빅토리아 블로킹! 피치가 막았습니다. 기업은행에 올라갈 기회를 블로킹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크게 앞서 있는 흥국생명. 올라갑니다. 오른쪽입니다. 빅토리아 선수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더블 스코어입니다. 코스가 좋아요. 서브 득점. 오늘 13득점을 하면 5,000득점이 되는 김연경인데 답을 만듭니다. 투투쿠 선수입니다. 리시브 불안한 IBK. 흥국생명 다시 한번 반격 기회입니다. 가운데 백어택! 자, 천신통이 받았고요. 빅토리아의 공격.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연결이 불안합니다. 크게 앞서가고 있는 흥국생명. 김채원 리베로 아무도 없어요. 무너집니다. 팀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세 포인트에 몰려있는 IBK. 흥국생명 세트를 끝낼 기회입니다. 누가? 정윤주 끝냅니다. 22분 만에 1세트 종료. 자, 빠른 판단, 확실한 공격이었습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에 투투쿠 짧게 빅토리아가 몸을 굽혀서 받고 있습니다. 블로킹입니다. 김연경. 가운데 올라갔을 때 김연경 선수가 깊숙하게 따라오면서 같이 참가를 해줬고 흥국생명 9대9 동점. 리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빅토리아인데요. 이번엔 수비로 살립니다. 반격의 투투쿠 역전입니다. 시브에 상관없이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천신통 선수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방향만 바꿔줍니다. 빅토리아의 센스입니다. 김연경, 이곤, 피치. 넘깁니다. 다시 공격. 범실입니다. 낮았죠. 네. 천신통 뛰어가서 자리 잡습니다. 혼자서 맡고 있는 피치. 바운드 시킵니다. 반격의 흥국생명. 높이 올라갑니다. 수비. 김연경 수비 좋아요. 반격의 투투쿠 연타. 자, 누가 끝낼까요? 스파이커! 수비 됐죠? 자, 연이은 수비가 나옵니다. 김연경이 받고 신현경이 올립니다. 다시 IBK의 찬스볼. 강타! 이것마저 살리고 있습니다. 끝낼까요? 정윤주. 자, 막혔습니다. 다시 흥국생명 이동합니다. 피치! 아본단자가 손을 높이 듭니다. 2세트 치열합니다. 올라갑니다. 제대로 안 맞았어요. 갑니다. 왼쪽 육서영. 빠르게 시로 김연경 성공입니다. 자, 지금은 신현경 선수의 일단 첫 번째 수비가 굉장히 좋았고 육서영에게 이동합니다. 나이스 플레이예요. 깔끔합니다. 19대 19. 올라갑니다. 오른쪽 성공입니다. 투투쿠 20점에 먼저 갑니다. 자, 이소영의 서브 일단 리시브가 돼야 되겠죠. 김수지 먼저 뜹니다. 가운데 후위 공격 성공입니다. 김연경 11대 23. 올라갑니다. 가운데 빅토리아. 자, 바운드 됐습니다. 왼쪽 정윤주 블로킹. 자, 이렇게 세 명이 블로킹을 뜨고 난 이후의 연결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혜인 선수의 서브입니다. 한 점 차로 추격하고 있는 IBK. 김연경이 받습니다. 올라갑니다. 투투쿠의 공격 성공입니다. 세 포인트의 흥국생명 24대 22. 세 포인트. IBK 왼쪽입니다. 육서영. 올라갑니다. 빅토리아 스파이커. 다시 한 점 차. 저는 일단 피치 선수가 있습니다. 이고은의 선택이 중요해 보입니다.
가운데 투투코 수비됐어요. 자 동점 기회입니다. 동점 기회입니다. 블로킹 세트를 끝냅니다. 피치가 블로킹으로 치열했던 이 세트를 끝냈습니다. 자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김연경 성공입니다. 마침내 5천 득점. 여섯 번째 황현주, 양효진, 정대영, 한송이, 박정아에 이어서 5천 득점을 달성하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7대8. 대각선 아웃입니다. 네, 연속 범실이에요. IBK 육사형 블로킹! 정윤주. 도금은 낮습니다. 예. 자, 또다시 리시브를 흔들었고요. 쳐냅니다. 육사형. 네, 자신감 있는 공격입니다.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잘 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 블로킹입니다. 네. 이주아. 1대1 상황에서 잡았을 때 쾌감이 빠르게 쏴줍니다. 바운드 시켰습니다. 한국생명 점프 토스로 붙여줍니다. 왼손의 김연경. 빅토리아, 김학영 가운데 낮아요. 제자리에서 밀어칩니다. 안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도 서브 좋아요. 한국생명의 공격 기회입니다. 왼쪽 김연경 짧게. 미들랠리에 대한 판독인데요. 고희정 선수가 수비할 때 라이트 쪽으로 짧게 2군 가운데 후위 투투쿠 빅토리아 손을 뻗어봅니다. 2단 공격 성공입니다. 2군 직접 해결. 이 공격 욕심이 신장에 비해 많이 좀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19대 14 김채원 밀어줍니다. 빠르게 빅토리아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런 건 충분히 시간은 있었는데요. 투투쿠 선수입니다. 20대 14입니다. 스코어 차이를 점점 벌리고 있는 흥국생명. 자, 연결이 좋지 않아요. 호흡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반격입니다. 크로스코트에 꽂아버립니다. 올라갑니다. 오른쪽. 쳤습니다. 힘있게 밀어칩니다. 빅토리아 22대 17. 자, 육서영 어려운 볼인데요. 바운드를 시켰습니다. 한국생명의 공격. 투투쿠 라인 안쪽. 잘 때려줬어요. 네. 한국생명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붙여줍니다. 정윤주 짧게. IBK의 반격. 오른쪽 빅토리아 블로킹! 끝납니다. 흥국생명 개막 94연승을 질주합니다. 자, 2라운드 때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초반부터 밀어붙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 내내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본인들의 장점이 흥국생명이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10개의 블로킹을 앞세워 경기를 리드했는데요. 투투쿠 선수가 16득점, 김연경 선수가 14득점으로 활약합니다. 한편 IBK 기업은행 빅토리아 선수가 19득점으로 힘을 내봤지만 팀은 4연패에 빠집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13일에 금요일 함께할 스팸은요.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준희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금요일에 펼쳐진 두 경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흥국생명이 창단 14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 집중 분석에 앞서서 박수부터 치고 시작할까요? 오늘 정말 흥국생명의 겹경사가 있었는데요. 이 팀 최초의 기록과 함께 김연경 선수가 정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대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축하한다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후배로서 너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언니 너무 멋져요. 네, 경기 전에 5천 득점까지 13득점이 좀 남았었는데 3세트의 오픈 공격으로 21경기 만에 5천 득점에 달성을 했고요. 또 최소 경기 5천 득점 기록은 박정아 선수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경기도 무려 116경기나 단축을 시켰습니다.
221경기 만에 5천 득점을 한 거면 경기당 23득점인데 거의 뭐 외국인 선수급 활약이었고 또 멋있고 대단한데 또 개인 기록보다는 팀 기록을 중시하는 타입이라 좀 무덤덤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본 김연경 선수는 좀 배울 점이 많은 언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경기를 같이 뛴 모든 선수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뭐 경기에 임하는 자세는 물론이고 또 몸 관리, 뭐 재활이나 좀 모든 것을 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또 설선수범의 아이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칭찬을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나머지는 주민 시간에 좀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정말 코트에 서 있는 시간에는 김연경 선수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 만큼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또 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김연경 선수의 대기록을 빛내주기 위해서 흥국생명 선수들이 정말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네, 흥국생명이 휴식이 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좀 초반에는 몸도 좀 무겁고 또 모든 선수가 좀 집중력이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후에는 좀 발휘해서 승리를 좀 챙겼고요. 또 아분당자 감독이 경기 전에 뭐 브로킹, 수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들 좀 다 잘 됐습니다. 뭐 수비는 물론이고 블로킹도 10개를 또 우세했고요. 공격 성공률도 42%로 압도하면서 팀 창단 최다 14연승에 좀 성공을 했고 또 이로써 팀 역사를 좀 새로 쓰게 됐는데 가장 큰 원동력을 좀 꼽자면 아분단자 감독이 MVP로 꼽은 선수죠. 이곤 선수인데 이곤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팀 연결 좀 미스가 좀 줄고 또 매끄러워지면서 확실히 좀 팀 플레이 안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또 여기에 또 질 것 같지 않는 분위기도 좀 크고 또 창단 최다 연승 넘어서 여자부 역대 최다 연승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이어지는 경기가 정관장이랑 현대건설전이거든요. 또 이 두 팀을 꺾고 또 새 역사를 쓸지 좀 기대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정말 이 팀도 그렇고요. 김연경 선수도 그렇고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팀 최초의 기록과 함께 김연경 선수의 대기록까지 나왔던 정말 대단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여자부 경기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선두 흥국생명이 파죽의 14연승을 달리면서 승점 40점에 선착합니다. 한편 4위 IBK 기업은행 4연패에 빠집니다. 아니 오늘 정확하게 주라고. 아니 정말 뭐 B주고 C주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주라고. 오늘 공격할 수 있게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싸우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김호철 감독이 세터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네네네. 세터가 먼저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 정말 치열한 접전 끝에 흥국생명이 이 팀 창단 최초로 14연승을 달렸습니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 누가 뭐라고 해도 주인공인 선수죠.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14연승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로운 기록이니까 연승 소감부터 좀 듣고 싶어요. 네, 저희 계속해서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해서 경기 준비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된 것 같고 선수들이 다 경기에 그렇게 또 집중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연승 느낌 많은 이숙자 위원이 질문 좀 해주세요. 네. 14연승 이 경기 외적으로 우리가 연승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주장 김주지 선수가 팀을 잘 이끌고 있는 것 같고요. 이끈다는 표현이 좀 선수들이 좀 느슨할 수 있을 때 좀 선수들한테 좀 다독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혼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팀을 잘 하나로 뭉치게끔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새 인터뷰를 보면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주변 선수들을 많이 챙기잖아요. 네. 컨셉인가요? 아니 내 자랑 한번 해보세요. 나 이렇게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 이번 시즌 뭐 같아요? 다 나쁘지 않지 않나 싶기는 한데 네, 오늘도 5천 득점 기록 최소 경기 득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항상 제 앞에는 양우진 선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내용 인상적이었던 것은 1세트부터 이제 상대에게 좀 여지를 안 준다 그래야 되나요? 좀 상대를 완전히 이제 숨통을 조이는 그런 경기력, 주도권
잡기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네, 경기 잘 보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이번 경기 준비 많이 했고 또 상대가 저번 경기 저희가 3대2로 좀 어려운 경기를 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느슨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자. 그래서 서브부터 조금씩 더 디테일한 부분들 많이 준비했고요. 또 상대가 어떻게 점유율이 많이 가져갈지 뭐 그런 것들도 정말 많이 디테일하게 준비해서 이번 경기 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승리까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연승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행복하기는 할 텐데 이게 이긴다고 뭐 안 힘들거나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좋은 거는 너무 많이 보였으니까 네. 가장 걱정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이제 연승을 많이 하는 팀들은 분위기가 좋은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경기가 만약에 연승이 이제 끊어졌을 때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그걸 또 잘 극복해서 이겨낼지가 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당연히 지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대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안 되는 부분들 계속해서 비디오나 이런 걸 보면서 계속 개선하려고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대비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퇴 안 하고 이제 올해 계속 하다 보니까 뭐 14연승도 하게 되고 5,000 득점도 지금 이제 하게 됩니다. 다음 경기 이제 15연승을 이제 가야 되는데 예, 각오 듣고 싶습니다. 네, 다음 경기 정관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좋은 경기력 보여주고 있고 또 어려운 경기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 잘 준비해서 뭐 연승도 연승이지만 한 경기 한 경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팬들이 그 올스타전 기대 많이 하거든요. 네. 예, 춘천에서 1월 4일에 있는데 네, 올스타전 이번에 또 다른 때랑 다르게 좀 재밌게 좀 팀이 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팀 선수들하고도 좀 이렇게 다른 팀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 진짜 올스타다운 올스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사실 이벤트성이기는 한데 조금 이기고 싶다라는 또 승부욕이 조금 돋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춘천으로 오셔서 올스타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연승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연경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이 가연경 데이입니다. 김연경 선수로 시작해서 김연경 선수로 끝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 심층 분석하는 좀 그런 시간이죠. 네, 여자부에선 6번째고 역대 최소 경기로 5,000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이 위대한 선수 김연경 선수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제작진들이 특히 작가님들이 의미 있는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 기록하거든요. 특히 김연경 선수는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델에서 5,000 득점 달성했다고 자막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김연경 선수 프로필 보면 저희가 가장 놀라는 점 있죠. 생년월일이 나오는데 만 36세라고 숫자가 나오는데 이 나이를 도저히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선수가 데뷔 시즌 영상이랑 지금이랑 특히 다른 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데뷔 시즌 영상을 좀 준비해봤거든요. 눈 크게 뜨고 우리 다 함께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데뷔 시즌부터 이 선수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했고요. 수비도 좀 대단했습니다. 일단 정말 귀한 영상이네요. 이 풋풋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점프력도 정말 여전하고요. 그러니까요. 유리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냥 머리 짧은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스타일만 조금 다른 김연경 선수가 정말 20년 가까이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얼굴 보세요, 지금. 그대로고 점프도 보실까요? 점프도 저는 데뷔 시즌이랑 크게 달라진 점을 모르겠고 이게 지금 16년 전 영상과 지금 영상인데 점프 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어깨 스윙도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어깨가 엄청 통증이 있을 텐데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이게 데뷔 시즌부터 이 선수는 엄청난 폭발력 그리고 수비도 만점으로 수비 실력까지 갖춘 선수여서 국내 무대가 좀 좁다 이렇게 평가받은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이제 실력도 외모도 방부제 먹은 것 같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데뷔 시즌부터 막 한 경기에 40점씩 꽂아놓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깨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있는데 이 선수 국내 선수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데 지금 자막에 나오는 데뷔 시즌인 2005-2006 시즌에 2006년 1월 22일 KTNG를 상대로 44득점 1위 기록이고요. 2위 기록도 김연경 선수가 세운 기록입니다. 43득점을 기록해서 아직까지도 국내 선수들이 이 한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고 데뷔 시즌 수상 내역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역대 2호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했고 저 다 읽기가 좀 숨찰 정도인데 읽어볼게요. 네. 신인 선수상을 포함해서 총 7개 부문을 수상했고요. 올스타전에서 서브 퀸이라는 상, 그러니까 상이라는 상은 다 석권했고 역대 월간 라운드 MVP 13회, 정규리그 MVP 6회, 챔프전 MVP 3회, 베스트 7 3회, 공격상 3회, 저 제대로 읽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서브상 2회 했고요. 득점상 1회 등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 또 우리 남아있어요. 대단한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대단하다 못해 위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부문부터 달성 기록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달성 기록 저 글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첫 부문부터 놀라운데 이제 선수들이 되게 좀 한 경기에서 후위 득점 3개 하기도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점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후위 득점 100개 돌파를 데뷔 시즌, 첫 시즌 12경기 만에 했어요. 그러니까 100득점을 12경기 만에 했는데 12경기에 111득점을 했거든요. 후위 득점을. 그러니까 평균을 따져보면 경기당 9.25 득점을 했어요. 후위 득점으로. 네. 그래서 이걸 성공하기까지 몇 번 시도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눈물겹죠. 그리고 바로 아래 항목에 보면 경기당 평균 27득점으로 500득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단 19경기 만에. 얼마나 때려냈는지를 볼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이 500득점을 돌파했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엄청난 공격력이죠. 그래서 데뷔 시즌에 이런 달성 기록을 세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데뷔 시즌에.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 정말 대단한 선수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박주미 기자의 목이 다 타들어갈 정도로 이어진 이 수상 내역과 정말 엄청난 기록들인데요. 김유리 위원도 이제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요. 좀 이런 대기록들은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뭐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고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게 좀 자랑스럽고요. 또 제가 대표팀에서 같이 생활을 해봤는데 그 기억조차 좀 영광스럽습니다. 확실히 좀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는 선수로 이미 좀 유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36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데뷔 시즌과 거의 흡사한 그런 또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이 데뷔 시즌부터 정말 남달랐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김연경 선수인데요. 만 36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그를 평정하고 있는 가연경의 원동력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앞서 김유리 위원이 언급도 해줬습니다. 엄청난 자기 관리가 있기 때문인데 사실 프로 데뷔 19주년이 얼마 전에 지났잖아요. 그 20년 차가 됐는데 엄청난 자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해, 매달, 매 순간 자기가 뒤처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구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 흐름도 잘 알고 있고 배구 외적인 것도 자기가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해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딱 목표를 세우면 자기가 꼭 이뤄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달성을 꼭 해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원동력이 또 몇 년 전부터죠.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게 비시즌 기간에 짧은 휴가 기간에도 본인이 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그 재활이나 트레이닝 시스템이 좋은 곳에 가서 그곳이 꼭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재활 트레이닝 그 현장의 센터에 가서 몸을 만들어 옵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나에게 몸을 투자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시즌 그리고 그 전에 우승을 놓친 아쉬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코치진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과 이게 왜 우리가 우승을 놓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실패를 하지 말자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제대로 벼르고 나온 느낌이 있죠.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 첫 시간에도 이 흥국생명이 올 시즌에는
제대로 분석하고 나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구단의 체력 회복 시스템이 확실히 올 시즌에는 김연경 선수가 이 나이를 잊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준비된 느낌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올해 그래서 1라운드 전승을 했을 때 훈련이 어떻게 이제 체력 회복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졌는지 취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단에서 흔쾌히 이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를 취재를 허락을 해줬고 오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다녀왔는데 이 그 회복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이 전문 코치진들께서 이게 다 허락을 해줬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팔 암밴드 하고 있고 그 조끼를 입고 경기 때 내내 이 선수들이 심박수 그리고 뭐 피로도 같은 것들을 다 측정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경기 내내 측정된 것들이 모니터에 컴퓨터에 다 데이터화되어 있고 그것이 경기 다음 날이면 이 저 두 분께서 경기 영상에 나온 그 두 분께서 철저히 분석을 한답니다. 그게 선수들이 다 있고요. 선수마다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 평균 3시간 정도, 길게는 한 5시간 있답니다. 5시간 정도 분석을 해서 이 선수가 이 경기 때 너무 많이 피로도가 쌓여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회복만 하게, 혹은 이 선수는 오늘 뭐 운동을 해도 되겠어? 훈련을 해도 되겠어? 이렇게 서로 분석을 아주 사소한 것까지 분석을 해서 체력 컨디셔닝을 아주 꼼꼼히 한답니다. 그래서 이 김연경 선수가 아직까지도 경기를 이렇게 뛸 수 있고 최소 경기로 5,000 득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구단까지 이렇게 함께 한 마음으로 이 팀의 우승을 위해서 정말 이 모든 걸 쏟아붓는 덕분에 정말 팀의 부상 선수도 가장 적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연경 선수가 너무나 그동안에는 혼자 책임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김연경 선수가 시즌 끝까지 잘 이 체력을 유지하면서 결정력을 갖출 수 있게 정현주 선수를 비롯해서 김다운 선수도 갖추고 있고 체력을 유지하면서 결정력을 좀 유지할 수 있게 돕고 있고요. 구단에서도 감독 코치들도 그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워 거포 GS 칼텍스의 문지훈 선수도 영입을 했잖아요. 이 선수는 아까 경기 전에 아본단자 감독도 계속 얘기했어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눈여겨보고 있던 선수인데 정윤주 선수와 스타일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연경 선수를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그리고 결정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꼭 영입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구단에서 이렇게 또 적극적인 투자도 했죠. 그래서 아마 올 시즌에는 정말 지난 시즌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팀의 우승을 위한 정말 큰 그림에서 이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흥국생명입니다. 문지훈 선수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김유리 위원이 또 문지훈 선수 좀 친분이 있잖아요. 혹시 그 트레이드 소식 이후에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하던가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했던 걸 적어왔는데요. 네. 네, 같은 팀에 있었던 선수들이 또 있었다 해가지고 또 오자마자 악수하고 포옹하고 반겨줬고요. 또 짐도 옮겨주고 또 팀이 어떤 식으로 좀 돌아가는지 그것도 얘기해줬고, 또 제가 또 제 생각에는 문지훈 선수가 일단 최하위 팀에서 1위인 팀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방법으로도 동기부여가 확실히 될 것 같다. 또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문지훈 선수가 또 팀이 우승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또 큰 보탬이 되기를 함께 응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맘먹고 제대로 김연경 선수에 대해 주민해봤던 이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인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입니다. 9연패를 끊어내려는 GS 칼텍스가 먼저 올 시즌 유일하게 승리했던 상대죠. 페퍼저축은행을 만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50대 50이었습니다. 스팸의 절반은 페퍼저축은행을, 나머지 절반은 GS 칼텍스를 선택하면서 우열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스페셜 V의 로컬룰이죠. 50대 50이 나오면 이 스페셜 V에 함께 하고 있는 스팸이 자신의 투표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김유리 위원은 누굴 선택했죠? 저는 GS 칼텍스를 선택했는데요. 네. 뭐 예전 소속팀이라서 뭐 편드는 건 아니고 실바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인데, 지난 수요일에 한국도로공사전에서 부상을 좀 털고 복귀한 실바 선수가 뭐 비록 팀은 좀 풀세트 끝에 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개인 최다 40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또 두 팀의 직접 맞대결에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뛰지 못한 상황에서 신인 이주아 선수죠. 거의 뭐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좀 했었고, 또 직전 경기에서도
17득점에 50% 성공률 기록을 했는데 뭐 어리기는 하지만 이주아 선수가 이렇게 실바 선수를 도와서 득점에 좀 가담을 해준다면 뭐 실바 선수의 체력 안배나 모든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좀 그날 실바 선수의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았잖아요. 54%였거든요. 이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잘하는데 좀 너무 많지 않나. 그러면 또 실바 선수의 한 명으로만 풀어가면은 또 다른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을 좀 운영을 하면서 좀 잘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바 선수가 돌아온 만큼 GS 칼텍스는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싶을 텐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최근 5연승과 함께 KB 손해보험 상대 10연승에 도전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부 결과는 만장일치였습니다. 스팸 전원 현대캐피탈이 KB 손해보험을 상대로 승리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박주미 기자의 선택 역시 공개됐습니다. 만장일치가 나왔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승리할 거다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아마도 현대캐피탈을 꼽은 이유는 공격의 출발인 서브가 강하기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강서브를 가진 팀이죠. 현대캐피탈은 서브 1위 팀입니다. 올 시즌 현대캐피탈을 얘기할 때 서브를 빼놓을 수 없는데 세트당 서브 1.5개로 압도적 1위 팀이고 이제 서브로 일단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데 최근 레오나 이게 심펑 선수가 공격수들이 좀 컨디션이 떨어져서 좀 부진해도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거나 패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서브가 강하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반대로 공교롭게도 KB 손해보험이 리시브가 취약한 팀입니다. 리시브 부분에서는 효율이 30% 그리고 6위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 한 방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될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을 승리로 좀 꼽은 게 있고요. 국가대표 세터 황태기도 있고 국가대표 공격수 나경복 선수도 있지만 배구에서 결정적 요소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리시브이기 때문에 KB 손해보험으로서는 이 리시브가 조효율인 점은 좀 한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극복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KB 손해보험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연승을 만들면서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과연 현대캐피탈의 이 연승 행진을 막아설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KBSN 스포츠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토요일 오후 1시 50분부터 KB손해보험과 현대캐피탈의 남자부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이동근 캐스터와 박철우 해설위원이 함께하니까요. 배구팬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토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